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2014년도 2월 정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특강 EBS 랑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는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입니다. 벌써 그 2014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2월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시험이 이제 1, 2주 정도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텐데요. 자, 모쪼록들 좋은 성과들 잘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월달 시험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대부분의 토익커들에게, 여러분들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승부처가 되는 그런 달이죠. 그러니까 방학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2월 말, 그 다음에 또 7월, 8월 열심히 공부해서 8월 말, 이때 시험이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실력이 가장 정점에 올랐을 때 이제 시험을 치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도 좀 많이 쓰이시고 그럴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많이 쓰시는 만큼 저도 신경 많이 써서 문제 만들었고요.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101번부터 152번까지 하나의 5, 6 풀 세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록 문제는 한 세트이지만 해설은 한 세트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한 문제 안에서 변형 출제가 될 수 있는 것들까지 꼼꼼하게 여러분들께 짚어드림으로써 무료 강의이기 때문에 무성의하게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료 강의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강의는 문제풀이 강의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문제풀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의 수위를 설정하고 수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들이 좀 있다라고 감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초적인 내용부터는 다 다루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라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의 정리라든가 토익에 출제되는 아이템 따위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갈무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저희 그 EBS 랑 안에 환급 코र्스들도 굉장히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이 진행하신 많은 좋은 강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강의들을 통해서 기본 개념들을 잘 좀 닦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예상문제 풀특강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특히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클릭 수가 보통 100만 건이 넘던데요. 자,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정성 모아서 자리에 옮겨서 1강부터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옮길게요. 제 1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101번부터 110번까지 파트 5의 맨 앞쪽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낮고요. 대단히 기본적인 아이템들이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복잡한 그런 가능성, 혹시 B가 답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D도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복잡한 그런 가능성들은 약간 접어두셔도 괜찮은 그런 부분이 101번부터 110번까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101번이나 140번이나 의미상 적절한 어휘를 찾아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겠지만 어법이나 구조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단순한 룰을 생각해 보시고요. 복잡한 룰을 적용하면 D번도 답이 될 텐데 라고 하는 것들은 11번 이후로 미뤄두셔도 좋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10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ABCD의 선택지부터 항상 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품사가 다르면 품사 문제로 결정하시라고 했죠.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품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품사의 결정에 있어서 영어는 대단히 모호함과 난해함을 가진 언어다, 근본적으로. 토익도 영어의 일부분이니까 똑같겠지요. 자, 예를 들자면 어떤 단어는 동사와 형용사의 형태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imple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simplify라고 하는 동사형 어미를 붙여서 동사를 만드는데 얘는 어때요? 자, 뭐부터 기억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complete 하면 항상 이거부터 죄송합니다. 좀 잘못 썼네요. 이거부터 기억을 하셔야 돼요. 형용사와 동사로 함께 쓰는 단어다부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영어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일관성이 없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관성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특징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쉬운 얘기지만
어떻게 일관성이 없는데요? 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불행한 그런, 그죠? 언어예요. 적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 아니, 고양이가 있는데 쥐들이 회의를 해요. 알죠, 여러분들? 아유, 저 고양이한테 방어를 달면 굉장히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말은 쉽죠. 그러나 실제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영어는 특징이 이렇게 품사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특징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말이 쉽죠. 실제로 여러분들 자 그런 단어들 조심해야 될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눈여겨서 보시고 잘 외워두셔야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형용사 동사 동일형이고 뭐 이 아이는 ed가 붙었으니까 동사도 되고 분사도 되겠네요. 자 이 아이는 ly가 붙었습니다.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부사라고 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네요. 그죠? 명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영어 단어 중에는 TION으로 끝났다고 명사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단어들도 많이 있어요. TION이 동사가 되는 경우도 일부 있죠. 그래서 자 방금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품사와 관련된 얘기는 다행히도 completion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동사와 PP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그렇죠. 결국은 문장은 이미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식어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명사 수식 이외에는 전부 다 부사가 하는 거니까 동사로부터 빠져나간 PP도 당연히 부사로부터 한다. 그래서 정답은 누구다? C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이 문제 테크니컬하게 해설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만 변형 출제 가능성은 항상 이런 점들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자, 하나만 더 확장을 하자면 completes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로 쓰일 때와 명사로 쓰일 때, 동사로 쓰일 때 명사형이 서로 달라요. complete라고 하는 단어의 형용사는 명사형이 completion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completeness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굉장히 쉽게 얘기를 좀 진행을 했지만 얘만 명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얘도 명사가 돼요. 형용사의 명사형이기 때문에 완전함, 완벽함의 뜻이죠. 자, 동사 complete는 뭐뭐를 끝내다, 완성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완성 혹은 공사 따위에는 완공의 뜻도 있으니까 이 두 개의 명사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자 101번 문제에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내용까지가 다 끝났습니다. 해설이. 자 그러면 이제 해석만 깨끗하게 해드리면 되겠죠? 항상 해석 연습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바로 Part 7에서 자 여러분들이 지문을 만났을 때 항상 독해를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록 이 문제는 정답이 이미 났지만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깝잖아요. 저도 만드는데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정확하게 잡고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을 여러분들도 하시면 아무래도 Part 7의 자 문제풀이에 대한 연습이 조금 좀 줄어들어도 동일한 효과를 여러분들이 낼 수가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자 최소의 투자를 통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납득이 되셨죠? 여기까지가 부사고 이유입니다. 어떤 리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평가, 검토가 되겠죠. raving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자, guess 한번 해보세요. 이 단어는 어떤 리뷰 때문에 performance가 되겠습니다. 자, performance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Hamlet를 보는 순간 공연이구나 이렇게 가는 게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 공연이 열렸어요? 자,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뭘 굳이 한국말로 다 해석을 합니까? 맞죠? 이곳에서 열렸던 햄릿의 매 공연 하나하나가 완전하게 다 자, 표가 팔려나갔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매진되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 리뷰일까요? 부정적 리뷰일까요? 긍정적 리뷰입니다.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모를 때는 이렇게 추측하고 지나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하지만 이제 그런 추측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사전을 찾아서 검증을 하시고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열광적인의 의미를 raving은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시면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또 달라요. 자, 뭐부터 따져볼까요? 그렇죠. 다시 품사부터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동사가 보이네요. before는 접속사예요. 여기까지 부사절이네요. 그럼 이 자리는 주어 자리잖아요. 그러면 your는 형용사니까 안 되겠죠? self는 어때요? 자, 주어 자리에 쓰였던 I가 다시 한번 재사용될 때 사용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self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는 못 들어가겠죠. 맨 앞자리니까. 다시
재사용이 되어야 우리가 재귀대명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재자도 어렵네요. 그죠? 예, 재귀대명사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Yours는 분명히 명사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얘는 주격이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차이는 뭐죠? Yours는 당신의 것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일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죠? 뭐 친구를 의미할 때도, 혹은 뭐 여자친구 얘기할 때도 she's min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녀는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흔치 않은 케이스고요. 토익에서는 대개 이렇게 소유대명사는 보통 something을 가리킨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냐 사물이 들어가냐만 따지면 되는 건데 보니까 have fu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즐겼어요. 자, 뭐 하느라고? sledding. 그죠? 썰매 타느라고. 그럼 얘기 끝났죠. 썰매 타느라고 당신의 것이 즐겨요? 당신이 즐기는 거죠? 자, 해설 끝. 됐죠? 네, 여기까지 해서 자, 102번에 정답은 A번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들도 여러분께 다 전달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시면요. 추가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하세요?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명령문입니다. 읽으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언제 읽어요? 이게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언제예요? 다만 절의 구성이기 때문에 좀 길어져 있을 뿐이죠. 당신이 재미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를 가진다가 뭐죠? 즐기는 겁니다. 뭐 하면서 즐기는 거죠? 슬라이딩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예, 썰매입니다. 그래서 동사로 사용이 되게 되면 자동사로는 당연히 썰매 타다고요. 타동사로도 이제 가끔 사용이 되는데 그때는 뭐뭐를 썰매로 운반하다 정도의 그런 뜻이에요. 자, 자주 쓰이는 뜻은 아니니까 자,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on our mountain입니다. 산에서 썰매를 타면서 당신이 재밌는 시간을 보내기 전에 읽고 사인하세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thoroughly는 철저하게. 자, 그렇게 됩니다. 사인하세요. 뭐 어디에다가? 바로 자, safety liability wai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굳이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단어를 꼭 알아야 된다는 아니지만 좋은 표현이고 Part 7에도 가끔 등장하기 때문에 외워두세요. 자, 계약 관계와 관련된 용어들은 토익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waiver는요, waive가 포기하다의 뜻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포기각서를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liability라고 하는 것은 책임, 부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책임 포기각서입니다. 자, 안전과 관련된 자, 책임 포기각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상을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당하더라도 저희 업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등등등의 자, 내용을 담아놓은 것이 Safety Liability Waiver가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사인을 좀 해주세요. 자,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법적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자, 그런 서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러시면 102번 문제도 마무리 짓습니다. 자, 필요한 단어들은 꼭 암기하고 지나가 주세요. 103번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품사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주섰네요. will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야 맞죠? 동사에 원형이 들어가야 맞는 거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주순 거예요, 실제로. open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와 동사의 동일형이었고, 자, grown이라고 하는 것은 grow, grew, grown이잖아요. 얘는 pp예요.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동사도 되고, 자, 아니면 뭐도 되나요? 이 아이는 자, 분사도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사도 되고 분사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자리는 조동사의 다음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백날 따져봐야 소용없고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해석도 필요 없어요. 네 단어의 뜻은 서로 달랐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로 가셨으면 시간 손해보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어형부터 항상 좀 따져보시고 품사부터 좀 따져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3번 문제나 이렇게 간단하게 해설하고 넘어갈게요. 자,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버에 있는 자, 시티 zoo가 있습니다. 동물원이 있는데 문을 열어요. 그죠? 예, 그런데 무엇의 문을 엽니까? 바로 newest exhibits가 되겠습니다. exhibit은 동사, 명사, 동일형이죠. 여기서는 이제 명사로 사용이 됐고요. 자, 목적어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 다음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새로운 전시를 오픈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새로운 전시의 제목이 뭐예요? Elephant Passage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언제 여는 거죠? 바로 자, at the beginning of the summer season이 되겠어요. summer season의 시작 시점에 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문제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 짓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자, grow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동사로 사용이 되는데 grow는 주로 일형식으로 사용되면 자, 자라다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형식으로 사용되면 자, 무슨 뜻인가요? 어떤 상태가 되다 이런 뜻도 있죠. 이때는 주로 이제 형용사 보호를 취하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타동사로 사용되면 주로 이제 삼형식입니다. 자, 재배하다, 기르다의 뜻이 되겠죠. 노티스는 품사가 여러분들 명사, 동사, 동일형이에요. 지금은 ed니까 당연히 동사라고 하겠지만 명사로서는 공지사항, 공지의 뜻이지만 동사로서는 알아채다의 뜻이라는 점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enter라고 하는 단어에는 잘 아시겠지만 자,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크게 들 입자의 뜻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에 들어가다의 뜻에서 입장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뭐를 갖다가 입력, 등록시키다의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둘 다 들 입자를 쓰긴 하는데 자, 요렇게 의미들이 있으니까 요것도 추가로 알아두셔요. 됐나요?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A, B, C, D는 모두가 다 품사가 같질 않고요. 이 자리에는 명사가 필요하네요. 자, 명사로 쓸 수 있는 거 누가 있을까요? architecture와 architect가 있네요. 요거는 건축사, 건축가의 의미로 사람 명사고요. 요거는 건축술이라고 하는 명사는 맞는데 요거는 something 명사가 되겠네요. 그럼 이 자리에 지금 자, 사람이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자, 사물이 들어가야 되느냐만 결정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시면 결정해 보십시다. Land Development Firm입니다. 그래서 토지 개발 회사가 되겠어요. 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원서가 되겠죠. 그 지원서가 자, 보통 for 이하가 나오게 되면 어떠한 사람의 직위를 위한 자, 그런 지원서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건축술 그죠? 예, 건축학 안 되겠습니다. 건축학을 위한 지원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가 자리를 위한 지원서가 되겠습니다. 자, for the architect position이라고 해서 position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게 되면 something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포지션을 위한 지원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 position이 이제 빠지게 되면 자, 그때는 somebody 명사가 나와서 자, 이 사람의 직위를 위한 자, 그런 지원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자, 정답은 B번으로 간단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정답 냈고요. 자, 그 뒷부분 한번 해석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토지개발 회사가 받아들이고 있고 바로 자, 이 직위에 대한 지원서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자, 뭐 하려고요? head up입니다. up은 부사로 쓰이면 완전이라고 했고요. head는 이끌다의 뜻도 있지요. 뭘 이끌어요? 자, 컨스트럭션 프로젝트를 이끌고 그 컨스트럭션 프로젝트는 이곳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로즈빌 로드에 자, 건설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끌기 위해서 자, 바로 그 건축가 직위가 필요한데 그 직위에 대한 지원을 자,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105번으로 가시고요. 105번은 ABCD가 모두 부사입니다. 자, directly는 직접, briefly는 간단하게, probably는 아마도, finally는 결국 이런 뜻이죠. 자, 부사 어휘 문제니까 해석을 통해서 가시는 수밖에 없고요. 여기까지가 부사입니다. 또. 자, 그리고 in order to는 여러분들 보자마자 아, 이거는 부정사 아니야.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부정사 아니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부정사는 뭐 형태상으로는 부정사가 맞습니다만 형태상으로 부정사가 아니다라고 제가 그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때의 부정은 또 네거티브죠.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부정사의 부정은 정해지지 않았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 부정사임을 부정하다 이렇게 했을 때 앞쪽의 부정과 뒤쪽의 부정은 분명히 다른 말이란 말이죠. 알겠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형태적으로는 부정사가 맞습니다만 부정사는 정해지지 않은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in order to가 되게 되면 아, 이거 부정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역할이 부사로 고정되고 의미도 뭐뭐하기 위해서 이런 뜻만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동의어로 so as to 항상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자, 앞쪽의 해석은 어떻게 되죠?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보장하죠? 자, you are heard by the entire audience. 자, 이 사람이 이제 연설자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연설자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것이죠. 당신이 들려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청중되겠습니다. 전체 청중에 의해서 들려질 수 있도록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마이크로폰 안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포디움이라고 하는 것은 강단 알죠? 강단. 여러분들 그 보통 연설이나 수업 같은 거 할 때 강의자들도 앞에다가 강단을 하나 놓고 하잖아요. 포디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디움 위에 있는 마이크로폰이 있어요. 마이크로폰이 여기 위에 있나 보죠. 그죠? 그래서 그 마이크로폰 안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결국 얘기해요. 아마 얘기해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자, 그래서 자 105번 문제의 정답은 A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된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지금 5문제를 저랑 같이 함께 나누어 보셨어요. 자, 이제 화면을 좀 바꾸는 거 아시죠? 저희가 이제 10문제를 한꺼번에 쭉 이렇게 한 화면으로 가다 보면 좀 지겨우니까 중간에 율동도 좀 들어가고 중간에 그 브릿지를 저희가 좀 넣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이 그 시점이고요. 자,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자, 브릿지 후에 다시 찾아올 테니까 106번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뵐게요. 자, 106번부터 1강의 후반부 강의를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화면 보시죠. A, B, C, D의 선택지는 품사가 어떻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얘 동사 아니잖아요. 그리고 얘도 동사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품사부터 빨리 결정을 하세요. 자, 품사부터 빨리 결정을 하면 자, 어디가 포인트죠? 바로 as to 이하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as to는 여러분들 전치사로서 뭐뭇에 관해서라면 뭐뭇에 관해서는 그런 뜻인 거 아시죠? 이거는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도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수거 표현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와 있죠? what으로 시작되는 아이가 나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뒤에 뭐가 와야 된다? 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또 절이 나오는데 자, what이 나와 있고, 자, 그 다음 what은 이제 의문 대명사기 때문에 뒤에 이제 명사가 하나 이제 빠져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theme is 뭐뭐뭐였었어요. 그런데 주제가 무엇이냐 해서 자, 이 땡땡땡을 모르니까 앞으로 뺀 거거든요. 그래서 what the theme is 라고 해서 자, 이미 문장은 완전한 상태로 하나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r the art piece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예술 작품이 되겠죠. 자, 예술 작품들에 대해서 주제가 뭐냐에 관해서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얘가 지금 마이클 랜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어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다 이제 동사를 집어넣게 되면 무엇이 합리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수식을 받는 아이인데 그렇다면 여기에는 뭐가 없는 거죠? 접속사가 지금 생략된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퍼뜩 생각나는 접속사의 생략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이고 그래야 이 자리가 동사 자리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접속사의 생략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 이 자리는 동사가 들어갈 수 없어요. 동사 자리가 안 된다고 사실은. 자, 그런데 exhibit라고 하는 것은 자, 앞쪽에서 얘기했지만 동사 명사 동일형이죠. 동사로는 뭐뭐를 전시하다의 타동사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죠. 자, 이때 바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토익을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문장 구조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이제 답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목적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의 생략을 가능하게 하죠. 자, 바로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생략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이 동사 자리다라고 하면 일단 A번부터 소구하시고 B번은 동사가 될 수도 있고 PP가 될 수도 있는데 PP도 날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동사 중 하나가 이제 정답이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아이가 정답이 될까요? 숫자를 보니까
따질 게 없어요. 이미 주어가 앞에다 나와 있는데 주어는 지금 마이클 랜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단수기 때문에 B번, C번, D번 다 괜찮습니다. 10은 세 개 다 능동이기 때문에 또 다 괜찮아요. 결국은 이 문제는 무슨 문제다? 시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봄에 자, 그 사람의 쇼에서 자, 보여줬던 것이냐, 앞으로 보여줄 것이냐를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요. 자, 문장 안에는 자, 지금 시점을 나타내는 단서가 되는 것이 this spring 밖에 없습니다. 자, 올 봄이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이 겨울이잖아요. 여러분들 this spring이라고 하면 뭐죠? 아직 오지 않은 봄이잖아요.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this spring은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름철에 뭐라 그래요? 올 봄에 큰 화재가 있었어요. 무슨 산에서. 올 봄은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과거 시제와도 결합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관적 감정을 그죠? 예, 주입을 해서 이것이 특정 시제와 반드시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은 자, 이 아이는 특정한 시점을 부르는 어구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가 형용사절이라는 것까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이 전시회의 시점이 과거인지 미래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런 단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문맥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추측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뭐와 관련해서? 주제가 뭘까에 대해서 추측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벌어졌던 행사예요? 앞으로 벌어질 행사예요? 벌어질 행사죠. 따라서 그가 올 봄의 전시회에서 보여주게 될 자, 그런 예술작품들이 있는데 그 예술작품들을 보여주는 시점은 반드시 미래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제가 뭔지에 관해서 많은 추측과 추정이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speculation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들 모르시는 학생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의미를 몰랐다면 이 문제의 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쉽게 답을 낼 수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항상 시제 문제라고 결론을 내게 되면 뭐부터 찾죠? 시제의 단서부터 막 찾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시제 단서가 보이는 문제들은 난이도가 낮은 거지만 이런 문제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혼돈할 수 있는 충분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시제 단서가 따로 없을 때는 일반적 흐름, 상식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자, 문장의 정답, 시제를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 문제 난이도가 좀 있네요. 자, 106번 문제 정답 C번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시면 107번이고요. 107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명사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 interest는 명사, 동사 동일형이고 자, benefit도 명사, 동사 동일형이죠. 자, 그런데 이 자리는 뭐예요? had가 있고 목적어가 없습니다. 형용사가 있고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는 명사 자리고 따라서 동사로서의 가능성은 여러분들 다 지워버리시면 이렇게 되겠죠. interest는 흥미와 이자, benefit는 자, 이익의 뜻과 복리 후생의 뜻, attention은 주의 집중의 뜻, advantage는 이점, 장점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해석하세요. touring the house. 자, 그 집을 갖다가 견학한 후에 시점입니다. 로빈슨 패밀리가 표현한 게 바로 뭐예요? 자, 그들의 부동산한테 that 이하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 그들이 커다란 뭐뭐가 있더라. 자, in이 또 딱 눈에 띄네요. 그죠? 예, 전치사 in과 굉장히 결합관계가 높은 아이가 여기 하나 있죠. 그죠? attention은 어디에 대한 주의 집중력이라고 하면 to를 이제 자주 쓰게 되고, 그죠? 예, 이런 건데. 자, 여기는 in이 나와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을까요? 자, in 이하를 보시면 making an offer입니다. making an offer는 거래 제의를 하는 것이죠. on the property. property는 재산의 뜻, 자, 부동산의 뜻, 특히 건물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 건물에 대한 거래 제안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뭐뭐를 자, 바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자, touring 한 다음에 피력했다는 게 가장 맞죠.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을 A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be interested in에서도 보셨겠지만 하나의 단어 family 있잖아요. 한 단어의 family들은 동일한 전치사들을 잘 취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흥미나 관심의 분야가 어디인지를 in으로 자주 연결하기 때문에 자, 어떤 분야에 대한 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피력했다 이렇게 보신다면 정답은 여러분들 당연히 A번으로 쓰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8번이고요. 자, 8번은 또 A, B, C, D의 품사가 서로 같지를 않은데 주셨어요. 자, 요것도 B 플러스 PP가 딱 나와 있으니까 그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부사가 들어가는 게 맞고,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세 문항 정도는 부사 자리를 찾는 자, 어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사가 수식어로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그런 품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의 분량이 출제가 되는 것 같고, 난이도도 높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빠른 속도로 좀 빨리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rict는 엄격한의 그런 의미가 되겠죠? 거기까지. 자, 그러시면 strictly는 엄격하게가 될 것이고요. 자, 해석을 해보면 이렇죠. 자,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forbid라고 하면 금지시키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prohibited라고 하는 단어. 토익이 아무래도 business contents,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컨텐츠다 보니까 법률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잘 나와요. 금지의 개념, 규정 따위와 관련된 단어들 잘 나옵니다. 자, it is strictly forbidden, it is strictly prohibited. 그죠? 예,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게 뭐예요? 바로 it는 가짜인 것 같고 요게 진짜인 것 같습니다. 담배 피는 거죠? 자, 100feet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 business entrance니까 사업체의 입구죠. 그러니까 회사 입구예요. 회사 입구에 100feet 이내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렇습니다. 자, 어디 안에서 그렇죠? 바로 city limits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limit는 동사, 명사, 동일형이고요. limitation은 제한이라고 하는 행위지만 limit는 제한선, 한계점이라고 하는 의미의 명사니까 limitation과의 명사 의미 구분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도시의 그런 어떤 한계점 있죠? 그러니까 자, 뭐 서울시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서울시입니다라고 하는 그 한계점 이내에서는 자, 그 입구에 100feet 이내에서 담배 피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흡연자들은 더 이상 설 곳이 없네요. 자, 109번으로 가시면 A, B, C, D의 선택지는 모두 품사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는 보니까 뒤쪽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치사 자리고, 자, 물론 이 중에는 until이 전치사 접속사, since가 전치사 접속사, 부사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ehind는 주로 전치사로 많이 쓰지만 일부 부사로 쓸 수 있고, in은 뭐 주로 전치사로 쓰지만 얘도 아주 일부 뭐 그죠? 예. 아주 일부는 아니고 in은 부사로서도 종종 참여하게 됩니다. 똑똑똑 come in 다음에 명사가 없잖아요.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자, 그냥 안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디에 안으로가 아니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품사가 복잡하나 결국은 뒤쪽에 명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전치사 자리가 맞고 이것은 결국 어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뒤인지 이래로인지 까지인지 안에인지 따져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truction project가 있고요. 동사 어디 있어요? 자, has fallen dramatically behind 이렇게 돼 있어요. 아유, behind는 여기도 나와 있네요. fall behind는 뭐죠? 뒤로 처지다 라고 하는 그런 뜻 되는 거 알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뒤로 처지다, 밀리다, 늦어지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극적으로 뒤로 밀렸어요. construction project가. 자, 그 프로젝트가 바로 뭐와 관련된 거죠? 오는 해석이 안 되면 about를 해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뭐가 어려운 게 있어요? 없죠. 도서관공사가 자, 극적으로 뒤로 밀렸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 grand reopening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장이 되겠죠. 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 will be delayed. 그죠? 예. 지연이 되겠죠. 당연히 공사가 뒤로 자, 밀렸으니까. 맞죠? 예. 근데 언제까지요? 바로 추가적인 통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뒤로 밀렸다로 보는 것이 맞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언제까지로 이것이 밀려나갔을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맥상 가장 적절한 전치사는 until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정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전치사들은 뭐 좀 그렇죠. behind라고 하는 것은 behind schedule이라고 하면 시점보다도 어떤 기준 시점보다도 뒤로 늦어진의 그런 뜻이 있어요. 맞죠? 자,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고, 자, 뭐뭐의 뒤쪽에 위치나 순서상, 자, 어디 뒤쪽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시간적으로 after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after, further notice랑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해됐죠? A번에 답을 쓰지 않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110번으로 가시고요. 110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품사가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was라고 하는 동사가 딱 보이니까 바로 뒤에 동사가 또 올 수는 없겠죠. 여기까지 부사절이 구성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동사가 또 올 수는 없으니까 동사부터 지워보면 이렇게 지우면 끝이네요.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ing가 오느냐, ed가 오느냐인데 둘 다 자, 비동사 이하의 보호로 쓸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ing는 진행형이라고 하고 B 플러스 pp는 우리가 자, 수동태라고 하지만 결국은 뭐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그 구성은 자, B 다음에 보호가, 형용사 보호가 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사 당연히 형용사 역할이고요. 자, 그럼 ed도 형용사 역할이니까. 자, 근데 그것을 우리가 편의상 묶어서 B 플러스 ing는 진행형 동사, 자, B 플러스 pp는 수동태, 동사 이렇게 하나로 그냥 묶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로 묶어서 보시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요거 전체를 묶어서 보신다면 지금 B 플러스 ing는 능동의 구조가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진행형이니까. 자, 그 다음에 B 플러스 pp는 수동의 구조가 나오는 게 맞죠. 자, 그런데 뒤를 보니까 over 50 years ago, 50년 전에 라고 하는 부사가 붙어 있죠. 만약에 이것이 지금 능동의 개념이라면 주어는 뭐뭐뭐를 설립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 안 됩니다. 정답 D번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어보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러시면 해석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convenience store예요. 뒤쪽에. convenience store가 의미상으로 따져도 스스로 설립할 수 있어요? 안 되죠. 50년 전에 설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꽤 오래됐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 convenience store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경쟁력이 있어요. 뭐보다? 새로운 슈퍼마켓보다. 그 새로운 슈퍼마켓이 어떤 건데요? 바로 대 이하에 나와 있네요. 자, 문을 열었죠. just down the street. 바로 길, 그죠? 아래쪽에. 자, 문을 열었던 새로운 슈퍼마켓보다도 경쟁력이 있다. 괜찮네요. 그죠? 그래서 깨끗하고 환경도 훨씬 좋을 텐데, 새로운 슈퍼마켓이. 자, 그런데도, 자, Ma's Convenience Store는 경쟁력을 여전히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문장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셨으면 10문제에 대한 해설이 다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어떠셨습니까? 첫 번째 10문제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셨죠? 다시 구조문법 어휘에 어떤 유형의 문제냐를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구조 문제나 어법 문제라고 판단하면 구조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적용해야 되는 어법 사항도 생각을 해보셔서 찌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휘 문제다라고 판단이 되면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문장 안에서 단위, 문장 성분의 단위 있죠? 자, 그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충대충 하시면 이제 펑크가 나게 돼 있어요. 해석이 대충 되니까 이것도 답 같고 저것도 답 같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것이 출제자가 노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 정확한 해석을 습관화하시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강의 강의는 마무리를 짓고요. 저는 잠시 후에 2강 강의로 찾아뵐게요. 1강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